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26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지역 발생자는 37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69명이 유지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계속되면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0대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와 밀폐 장소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중3과 고2 학생 237만여 명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고3을 제외하고 격일 또는 격주 방식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과 교사 확진 등으로 서울과 경기, 경북의 450여 곳은 등교 수업이 연기됐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영업이 일부 재개되고 호텔 투숙률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곳곳에서 경제 정상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주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0명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8일 신규 환자 53명이 나온 이후 49일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1,265명, 사망자는 추가 없이 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영향이 계속돼서 지역 발생만 37명이 늘었습니다. 지역 감염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서울 19명, 인천 10명, 경기 6명, 대구에서 2명이 남았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1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0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3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등교에 앞서서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고 학교에 도착하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8일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해 서울학교 15개교와 경북 185개교, 경기 부천 251개교 등이 오늘로 예정됐던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서울과 경기, 경북 지역에서 450여 개 교가 등교를 연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 미술학원에서 강사 1명과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 우려로 초등학교 7곳, 유치원 5곳이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습니다. 또 양천과 은평에서도 초등학교 유치원 4곳이 예정된 등교를 미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에서 학원 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후 교사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해 구미 소재 유, 초, 중학교 181개 교회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습니다. 2차 등교 개학 첫날인 오늘 대구 수성구 오성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학교 내에서 급식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같은 반 학생 외에 밀접 접촉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하교 후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학생과 접촉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인근 남산고, 시지고, 능인고, 중안고, 경북예고와 오성고 등 6개 교회 등교를 일단 중지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2차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인데요. 학교에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면서 믿고 보내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기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다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으쌰으쌰 재미나게 놀 텐데 코로나 감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또 많이 신경 써 주신다고 하시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역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니까 좀 안심하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또 학원들 가서도 애들 다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다 학원 가고 그러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다 수업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일주일에 한 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 좀 더 미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불안해요. 그래서 안 보내겠다는 엄마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갈 거. 그래서 이태원 클럽 관련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젊은이들을 위한 통한 조용한 전파와 밀폐된 장소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7차 전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 클럽, 주점 등이 이번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셋째, 학원 강사, 교사, 종교인 등 직업상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동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신 분들인 만큼 전염병 예방과 방역 지침 준수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인천 지역 확진자가 오늘 오전 1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에서 3명, 계양구에서 7명, 동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어제부터 대거 검체 검사를 받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연수구에서는 대전에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를 다녀온 5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지인, 가족 등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이어지자 부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당분간 이어가면서 등교 수업 시점을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 추이를 반영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 등원율이 73%를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어린이집 등원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공공체육시설도 다음 달 2일 이후 개방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늘부터 모든 국내 국제선 항공기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부터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전국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방역과 소독하랴, 지역 경제 활성화하랴 정신없는데요. 영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에 방역과 소독을 맡겨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이들 기업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화답해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골목. 항상 시끌벅적한 곳이다 보니 코로나19 전파도 그만큼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손소독제를 항시 비치하고 소독약을 골목바닥이나 점포 주변에 자주 뿌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맙고 우리 고객분들도 아주 좀 반가운 뜻으로 해서 쇼핑하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작업에 나선 업체는 이 지역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방역소독 전문 자활기업. 지자체 사업 참여가 쉽지 않고 재정도 열악했던 상황이라 더 열심입니다. 많은 일거리들을 광주시에서 중심으로 저희 자활기업이 그동안 습득한 기술력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코로나19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한 자활기업은 3곳. 이들 기업은 그동안 시 방역사업 예산의 90% 정도인 2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모처럼 성과를 낸 기업들은 최근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너댓 군데 이렇게 그 자활기업이 있는데 더 숫자를 늘려서 좀 취약계층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공존해 갈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 중심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은 기부와 자원봉사로 화답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기업 심리가 넉 달째 하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 부문은 개선되면서 전체 산업의 기업 심리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인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전체 산업의 업황지수는 5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떨어지다 5개월 만에 반등은 했지만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9년 1, 2월 당시 수준으로 낮습니다. 제조업 업황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49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등 기업 규모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예술, 스포츠, 여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6포인트 올라 56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는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화 작업을 마쳤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정화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는 15년 전인 2005년 반환됐습니다. 반환 직후 정부가 확인했더니 지하에 설치한 유류 저장 탱크가 90개가 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염된 토양 면적은 축구장 9개 크기인 6만여 제곱미터. 미군은 소파 규정을 들어 책임지지 않았고 국방부가 대신 3년간 비공개 정화 작업을 마친 뒤 춘천시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던 중 나왔습니다. 정화가 끝났는데 땅을 파자 기름 범벅인 땅이 대규모로 확인된 겁니다. 조사 결과 지하 3m 지점에서 검출된 석유계 총 탄화수소 수치는 기준치의 6배가 넘었습니다. 정화 작업을 마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전체를 재조사하고 추가 정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 우리가 그 집행한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다 청구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제대로 이번만큼은 오염 정화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69년 만에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 반환된 또 다른 미군 기지 캠프롱. 오는 7월까지 어느 곳에 얼마나 오염이 진행됐는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관건은 정화 작업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자주 있었고 춘천에서도 뒤늦게 오염이 확인된 만큼 정화 작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노력해서 돌려받은 그리고 예전에 시민공원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화 과정이나 일정 혹은 내용들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시가 미군기지 두 곳을 매입하기 위해 쓴 예산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류 오염을 시킨 당사자인 미군은 이번에도 아무 책임 없이 쏙 빠져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 영업이 일부 재개되고 호텔 투숙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이상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등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파란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려 뉴욕 증권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이어 종을 울리자 증권 거래가 시작됩니다. 뉴욕 증시의 상징인 객장이 일부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 3월 23일 폐쇄에 들어간 지 2달여 만입니다. The message of the NYSE reopening is symbolic not only for our community and our country, but it is for the globe. It's showing that we are ready to reopen our economy and reopen our country and move things in the right direction.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텔 투숙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인 미국 내 호텔 투숙률이 32.4%로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의 21%에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해 최근 9주 사이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경제활동 재개로 미국이 정상화를 찾고 있다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42 states are now under 10% in their positivity rate for the virus. Mortality is now equivalent to what we saw at the end of March. That's the lowest level in 2 months. So we are seeing these encouraging signs as we start to reopen. CNN은 하지만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는 환자가 늘고 있고 환자가 감소하는 것은 10개 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여전히 쓰지 않고 술집과 식당이 수용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는 등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산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 정상화 움직임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 뛴 24,995.11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23% 상승한 2,991.77을, 나스닥 지수는 0.17% 오른 9,340.21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3,000선을, 다우지수는 25,000선을 각각 회복했으나 막판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 오미터 기준으로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68명 증가해서 10만 5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19,000여 명 추가돼 170만 명이 됐습니다. CNN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환자가 감소하는 곳은 10개 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미드 허드슨과 롱아일랜드 지역이 순차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합류하게 돼
유일하게 뉴욕시만 봉쇄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법미보건기구는 오는 8월 초까지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한 주지사가 코로나19 대응에 써야 할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의 자택에 대한 브라질 연방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용돼야 할 공공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 설치된 병원과 주지사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법미보건기구가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월 4일까지 8만 8,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구의 한 보건 전문가는 브라질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고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법미보건기구는 또 코로나19 환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브라질 정부에 거듭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이 약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Essa medicação que hoje é quase motivo de uma guerra no país, ela já foi recomendada pelo Ministério da Saúde em 2016 para uma doença viral nos protocolos do Ministério de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하고 직접 복용까지 한 이 약의 연구와 관련해 안전성을 우려해 안정성 실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he executive group has implemented a temporary pause of the hydroxychloroquine arm within the Solidarity trial while the safety data is reviewed by 세계보건기구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안전성 심의를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잠재적 치료제로 주목받은 말라리아 약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안전성 심의를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HO 측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약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효과를 극찬하고 직접 복용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됐고 WHO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관련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사람이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역학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HO 관계자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전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네덜란드 연구진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동물, 인간 간 첫 전염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WHO는 동물 또는 애완동물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지난달 네덜란드 남부 농장 두 곳에서 사육하던 밍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최근엔 농장 인부 3명도 잇따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감염된 인부 가운데 1명은 밍크로부터 직접 전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기려 열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열흘간을 코로나19 사망자들을 국가적으로 추모하는 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해군 함정에 스페인 국기가 조기로 개양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에는 국왕이 주재하는 공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28만 2,4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2만 6,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오늘 237만 명의 학생들이 2차 등교 개학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의 감염이 잇따라서 등교 개학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이라는 문구처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